시작하지 않으면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30대 중반 정도 오면 확 오실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진짜 이거 3가지는 꼭 하시라고 추천드리는 거. 에이징에 대해서 10년, 20년 차이가 나게 하는 거는 안녕하세요. 디렉터파입니다. 디파가 실천하는 노화 예방법. 내가 30대에 알았으면 좋았을 몇 가지 요 얘기를 오늘 해볼 거예요. 가속노화라는 단어를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거는 아니지만 개념 자체를 인지하고 실천한 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40대 초반 정도부터. 단지 주름이 있다 없다, 나이 들어 보인다 아닌다 요런 단순 비교를 떠나서 어차피 가는 노화의 시계라면 다른 사람이 2를 간다면 나는 0.5를 가보자. 요 목표를 딱 설정하고 종합적인 안티에이징 루틴 딱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습관 같은 거 계속 공부를 하면서 저만의 루틴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가속노화라는 단어가 이슈가 되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국내에 당뇨, 고지혈증 비만율이 젊은 층에서 10년 동안 급속도로 증가되었고 전 세계적으로는 30년 동안 30대까지 암 발생이 약 80%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20, 30대가 이렇게 된 이유는 식습관 때문에. 그래서 혈당을 측정하고 건강하자 이런 좀 주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속노화 예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가속노화를 찾아보니까 실제 나이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현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인은 되게 다양한데 유전적 원인이 가장 기본이 되고요. 심리적 요인은 스트레스와 호르몬 분비, 환경적 요인은 자외선, 고열, 무리한 운동, 잘못된 식습관. 표를 보면은 대사 과잉 또는 결핍이 됐을 때 가속노화가 굉장히 빨리 높게 많이 올라간 걸 볼 수가 있고, 대사 과잉이나 결핍이 적정한 경우에는 저속노화가 돼서 노인으로 사는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지금 20, 30대들은 어머 나는 너무 먼 얘기인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40, 50대 가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이 가속노화를 국내 처음으로 경고한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 정희용 교수가 젊은 당뇨, 고혈압, 암, 비만이 늘었다는 거는 젊은 몸의 고장 정도가 빈번해졌다는 거, 가속노화가 직접적으로 경험 중이라는 거, 요거를 우려했고요. 그렇다면 이거 그냥 유전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30% 정도가 유전이고 70% 정도는 후생 유전, 즉 내가 물려받은 거 말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데이터가 누적되어서 쌓아와서 만들어지는 그 결과가 70%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거는 올해 들어서 체력이 너무 좋아지고 일하는 시간이 휴식 시간에 비해서 훨씬 많아도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하는 정도가 많이 낮아져서 내가 해왔던 것들이 효과가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먼저 저는 피부도 그렇고 뭐 두피도 그렇고 진단을 먼저 말씀드려요. 내 몸과 내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피부도 건성, 민감, 수부지, 지성 특징을 보고 관리하듯이 30대부터 피부뿐 아니라 몸 상태를 정확히 이렇게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속노화 예방법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미국 병원협회의 예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안티에이징 습관 두앤돈트, 제가 잘했던 점과 후회하는 점 얘기하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딱 캐치할 부분 캐치하셔서 습관 여러분 라이프에 딱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로우 에이징 방법 첫 번째는 이제 건강 관리잖아요. 모든 에이징에 대해서 10년, 20년 차이가 나게 하는 거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다. 제가 가장 후회되는 잘못된 습관, 이게 한두 해가 아니라 5년, 10년, 20년 쌓아야 체감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돌이키기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제일 후회되는 거는 첫 번째는 인상과 얼굴형까지 바꾸는 표정. 인상을 쓰거나 하는 게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눈을 크게 뜨면서 미간을 찌푸리는 그런 표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마 주름이 많이 생겨요. 눈 요가를 해서 눈썹을 들어 올리지 않는 그런 운동, 그걸 하고 있고요. 요걸 하면서 이제 눈 주름 생기지 않게 노력하는 거. 그런데 이걸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 원래대로 돌아가기는 힘들다는 거.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면 비대칭도 뭐 누구나 있긴 하지만 이렇게 촬영할 때 보면 제가 늘 이쪽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쪽이 좋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항상 오른쪽이 잘 나오고, 이거 알아보는 방법이 종이를 들어서
반 가렸을 때 어느 쪽이 나은지 한참 이렇게 하다 보니 오른쪽이 더 점점 다 발달하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요즘에는 왼쪽으로 셀카를 찍고 왼쪽 얼굴, 왼쪽 팔, 저작근도 왼쪽으로 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이렇게 하려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후회되는 거, 선크림 안 바르고 화장한 거 아예 안 바르고 그냥 1년에 한두 번 바닷가 갈 때만 발랐더니 기미가 정말 지금보다 훨씬 진했어요. 여기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죠. 제가 절대 사수하는 거, 뭐 실내 이렇게 창가에 있을 때 당연히 잠깐 외출할 때도 20분 이상 되면은 선크림을 반드시 발라주고, 이게 제 안티에이징 스킨케어의 가장 기초 노하우예요. 클렌징 안 하고 화장하고 대충 비누로 씻은 거, 이게 정말 후회가 되는데, 엄청 건조한데 모낭염들이 잔뜩 나가지고 맨날 뾰루지 짜고 막 이러느라고 되게 고생했었어요. 다 지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잤던 것 같아요. 그냥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위에다 스킨케어를 5, 6개를 덕지덕지 발랐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건조해서 그때부터 클렌징을 정말 신경 써서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건조했기 때문에 아침에는 물 세안만 했고요. 물 세안을 계속 하면서 그 당김이 점점 줄었고, 코 부위만 약 알칼리성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메이크업이나 선크림 바르면 클렌징 오일, 피부 상태에 따라서 메이크업 루틴에 따라서 맞춰서 하니까 그 이후로는 건조함, 트러블이 아예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잘못된 식사 습관, 특히 이 술, 커피 중독, 거의 중독 수준이었고, 극심한 다이어트, 폭식,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하는 게 이 식습관이에요. 30대 중반 정도 오면 확 오실 거예요. 확 줄인 음식, 일단 커피 5잔 이상 마셨어요. 지금은 디카페인으로 바꾼 지가 한 6개월? 그걸 마시면 일이 안 될 줄 알았어요. 웬걸 더 맑아지고 뇌 활동이 더 활발해져서 효율, 능률이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술 좋아합니다. 엄청. 어렸을 땐 술 엄청 마셨고 맥주 한 캔씩 이렇게 마시다가 아예 끊었습니다. 누굴 만났을 때는 적당히 마시는 정도로 하고 있어요. 빵, 과자, 간식, 라면, 피자, 치킨, 정제 곡물, 가공식품들 이런 걸 먹고 혈당을 딱 재보면 200까지 즉시 딱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단 것이 땡긴다, 고구마와 ABC 주스를 마셔요. 저속노화 간식, 저속노화 음식을 세팅해 놓는 것도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가 규칙적으로 잘해온 것들, 첫 번째는 아침에 물 마시기.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을 마셔요. 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걸 줄인다고 합니다. 일단 제 나이 때는 요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고 배변 활동 도움을 주고 신진대사, 혈액 기능도 원활하게 왕성하게 잘 할 수 있게 해주고, 30도 전후에 약간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좋은데, 이게 찬물을 마시면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막 써야 돼서 그럼 아침에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물을 이렇게 벌컥 마시기보다 장시간에 천천히 마셔요. 칼슘은 우유하고 멸치가 좋은 게, 멸치 뼈에는 콜라겐이 50%가 함유되어 있어요. 멸치 볶음으로도 먹고 전으로도 만들어 먹습니다. 전을 워낙 좋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자주 먹을 수 있는 어떤 음식의 종류에 필요한 영양소를 가진 식품을 믹스를 해서 먹으면 막 억지로 챙겨서 먹는 게 아니라 편하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멸치 전을 만들 때 고추랑 양파를 같이 넣는데 이게 비타민C가 풍부해요. 어류 콜라겐 섭취할 때 비타민C를 같이 하면 흡수성도 좋고 더 효율을 높여준다고 해서 이렇게 같이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채 단백질 섭취를 확 늘렸어요. 매일 아침에 야채 샐러드를 먹고 있고요. 소스는 맛있는 걸로 다 뿌려 먹어요. 일단 야채를 먹는 게 우선이다. 브로콜리, 피망, 양상추, 옥수수, 토마토 이렇게 세팅해서 먹고 있고요.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삶은 달걀 매일 아침 필수. ABC 주스는 애플, 비트, 캐롯이잖아요. 요거를 전에는 착즙을 해서 먹다가 완전히 지금 익숙해져서 그냥 믹서에 갈아서 건더기로 먹고 있어요. 그리고 퀄리티 좋은 탄수화물을 꼭 먹어야 된다고 해서 고구마를 구워서 그렇게 먹고 있고, 저녁은 보통 이제 잡곡밥에 두부, 된장, 버섯, 멸치 뭐 이런 나물 등등. 그다음 운동을 딱 하고 나서 근손실 되기 전에 바로 소금 빼고 맨 삶은 달걀 2알을 꼭 먹고 있습니다. 4년 전인가요, 제가? 병원에서 측정을 하고 나서 필요했던 것들, 코큐텐, 아르기닌, 마그네슘, 비타민 D 요거를 보충해서 먹었었고요. 다시 쟀을 때는 다 정상 수치가 나와서 지금은 그 비호르몬성 갱년기 치료제 먹는 거 말고는 뭐 종합 비타민 정도 하나 먹고 안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되는 게 밤샘. 이게 수면이 줄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코티솔.
그게 나와가지고 인지력 판단력도 떨어지고 대사도 나쁘게 하고 수면 중에 이게 깊은 수면이랑 렘 수면이 있잖아요. 근데 렘 수면을 채워주지 못하면 제대로 수면을 취한 게 아니라서 신체에 굉장히 큰 타격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치매 가능성도 높아지고 올빼미 스타일인데 일부러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를 한다. 좋다고 하니까 남들이 그것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렘 수면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서 무조건 잠을 줄이면 좋지 않고 늦게 자더라도 늦게까지 수면을 취해서 8시간, 7시간을 충분히 자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 슬로우 에이징 방법 가이드라인이 이제 이동성이었잖아요. 모빌리티. 그 꾸준한 운동 습관으로 근육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본인의 스케줄, 성향 이런 걸 먼저 파악하고 저는 주중에 일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만 딱 근력 운동과 유산소를 집중적으로 하는 스케줄을 짰어요. 20년간 틈틈이 해본 경험상 주 3회 격일로 하는 거나 주중, 주말 몰아서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차이라는 게 뭐 체지방이나 근육량 증가, 체중 변화, 컨디션 이게 주말에만 해도 충분히 보완이 되더라고요. 20, 30대에는 무조건 보여주는 운동을 했어요. 날씬하게 하는 거랑 근육이 생기게 하는 거 그것만 했다가 지금은 겉근육보다는 이제 속근육, 코어 운동, 균형 잡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추천하는 게 매일 10분 코어 운동,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운동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서는 자세, 앉는 자세, 누운 자세 이 모든 자세가 되게 좋아져요. 골반이 틀어져서 이렇게 다리가 좀 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많이 바로 잡았고 어깨가 되게 오그라져 있었는데 많이 펴졌어요. 운동을 통해서. 요 스케줄 매일 10분 코어 운동, 일주일에 2회 전신 근력 운동. 제일 좋았던 게 발레 동작 겸한 운동이 진짜 좋아요. 그 스쿼트를 발레 동작을 접목시켜서 하는 거죠. 하체 다리 펴지는데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랫살 빼는 운동으로 가장 좋았던 거는 누워서 두 다리를 든 다음에 X자로 꼬아서 내려갔다가 발을 모아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이거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균형 잡기 위해서 일상의 이동성을 시간을 늘렸어요. 제 스타일을 분석해 보니까 월 금은 이동거리가 50m 이내, 이동 시간은 한 2분? 그리고 주말에는 근력 운동 유산소 때문에 이제 이동 거리, 이동 시간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운동을 작정하고 하는 거 말고 일상에서도 이동 거리를 높이자. 그래서 일단 빠른 걷기와 뛰기를 시작을 했고요. 산책을 겸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한 거는 주 1회 4km 뛰기 또는 빠른 걷기. 그래서 몸 근력과 마음 근력을 같이 키웠을 때 균형이 잡힌다 라고 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슬로우 에이징 방법이 멘테이션, 심리 상태. 마음의 건강과 꾸준한 두뇌 활동, 충분한 잠,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솔이 막 나와서 비만, 마른 비만, 뭐 뱃살 그게 이제 염증을 만들고 염증이 많아지니까 여러 가지 질병까지 이어지는 이런 원인이 되는데요. 사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뭐 스트레스 관리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에서 내 걸로 딱 들어와 버리면 선명해지니까 실천하기가 쉬워지더라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교수에 따르면 습관만 바꿔도 예민함이 줄어든다. 보고 많이 참고를 했고요. 멘탈 관리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인간이 소비 욕구가 뿜어져 나올 때가 불안할 때, 화날 때, 우울할 때라고 합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그 쇼핑 있죠. 무분별한 쇼핑. 그거를 해결해 준 게 바로 유튜브 하기였습니다. 저 개인을 위한 소비는 한 10분의 1로 줄어서 무조건 제가 안 사고 절약한다는 게 아니라 목적에 딱 적합한 것만, 쓰임이 있는 것만 사게 됐다는 거고요. 물질보다는 삶의 경험에 이제 모든 걸 쏟아 넣으니까 일만 해도 도파민이 막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게 유튜브를 하면서 시청자님의 댓글 덕분인데 제가 느끼는 건 나이가 계속 들수록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어진 게 40대 이후라는 거. 그전에는 정말 제 회사를 만들어서 일을 하건 창업을 해서 뭘 하건 간에 다 뺏기는 에너지였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일을 하는데 채워지는구나. 에너지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중력이 성취감과 같이 일맥상통이어야 이런 느낌이 채워진다는 거 알고 균형을 잘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각자 멘탈 관리하는 방법들이 다 다를 거예요. 저한테 맞았던 방법은 유튜브를 해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미친 듯이 일할 때가 훨씬 안정감이 더 있더라고요. 내가 이 하고 싶은 일을 성취하고 집중하려면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나를 돌봐야겠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되면서 식단, 습관, 수면, 운동 이런 걸 하게 된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저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나만의 루틴? 요거를 실천하기가 쉬워진 게 바로 일이다.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 견인하게 만든다면 전 생애에 있어서의 어떤 견인하는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이 What Matters. 나에게 중요한 것들. 젊었을 때부터 몸과 마음 건강 관리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제가 늘 많이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주름과 동행해야 된다. 늙어가는 것을 계속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싫고 이러면 역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과거의 동안은 무조건 어려 보이는 거, 조금 더 얼굴과 외모, 스타일에 있어서 획일적이었다면 요즘의 동안은 적당히 나이가 들어 보이면서 건강해 보이는 몸과 얼굴, 외모, 스타일, 느낌, 종합적인 모습이 동안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아우라가 바로 이상적인 슬로우 에이징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좋은 아우라를 갖기 위해서 종합적인 슬로우 에이징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은데 뭐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늘 하던 거기 때문에 늘 습관이 배어 있어서 대단한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귀찮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습관이고 루틴이니까 자기만의 루틴을 잡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는 2030 때 하길 잘했던 것들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마사지 앤 스트레칭. 마사지는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가져다 줘서 좋아요. 진짜 이거 3가지는 꼭 하시라고 추천드리는 거. 얼굴 마사지법, 열꽃 지압하는 거. 이건 아침 스킨케어 때, 밤 스킨케어 때 해주시면 얼굴의 표정, 또 얼굴 근육 이런 게 달라져요. 그래서 주름도 덜 생기고, 그 다음에 눈 요가 동작, 눈 모양도 예뻐질 수 있고 눈가 주름도 빨리 안 생기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칭, 다리 찢기와 힙업, 다리 들어 올리기. 요거는 제가 20살 때부터 했던 거예요. 진짜 효과 좋은데 이 다리 찢기를 하면 고관절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코랑 되게 연관되어 있고요. 대퇴부 쪽하고 종아리까지 다 연결해서 붓기, 다리 모양, 자세까지 다 같이 좋아지게 만들고, 그래서 요거는 꼭 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안티에이징을 위해서 오랫동안 사용한 성분이 레티놀, 비타민C 오일입니다. 레티놀은 효과가 별로였어요. 따갑기만 하고 진화되고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지금 나온 제품은 너무 효과적이에요. 오일은 건조와 트러블을 이기게 한 성분인데요. 호호바 오일, 동백 오일, 아르간 오일, 로즈힙 오일까지 100% 오일을 쓰면서 몸의 건조함도 없앴고 건조해서 생기는 트러블 없앴고 두피 마사지를 오일로 하면서 두피 장벽 회복시켜서 좋아졌고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던 성분이라 여러분한테 맞는 오일, 식물성 오일 찾아서 마사지로 관리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비타민C 역시도 이제 순수 비타민C, 또 비타민C 유도체 성분들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지금은 함량별, 종류별 너무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피부 타입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된다. 자, 이거 다 아는 얘기라고요? 근데 알기만 하면 뭐예요? 실천을 해야겠죠. 오늘 저의 하길 잘했어와 하지 말 걸 항목을 정리하다 보니까 저는 간단하다고 느꼈는데 뭔가 엄청 많아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익숙해져서 루틴화가 돼서 저한테는 간단해 보이는 거고, 여러분도 이 중에서 습관화, 루틴화, 일상화를 만드시면 익숙하게 쉽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MBTI 성향,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 같은 성향은 큰 목표를 정한 후 또 작은 목표를 세워서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로 해치우는, 그럴 때 가장 잘 실천이 되더라고요. 이런 성취감이 오히려 더 활력을 주고, 성공을 해본 사람이 성공을 한다 이 얘기 아시죠? 진짜 조그만 거 하루에 10분 코어 운동을 한다, 엄청난 성공, 성취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 내가 딱 할 수 있는 거 하나를 딱 골라서 그것만 매일매일 하면 이게 성취감이 쌓이니까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3개가 되고 계획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4가지 챕터로 나눠서 4M이 있었는데 다 같이 종합적으로 맞추는 게 최종의 목표일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를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한 후 적립식 적금처럼 계속 쌓다 보면 4가지를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균형 맞춰서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빠밤.